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항상 악재는 혼자 오지 않는 것 같고요. 조정을 받을 때는 늘 빌미가 생깁니다. 지난주부터 내추럴 엔도텍의 가짜 백소 파문 시작 이후에 주식시장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이 N1 환율까지 문제시 되면서 노동절 연휴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꺾여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엔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요커들이 일본을 더 많이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주식시장 종목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카운슬러 세 분 모셔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하나하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얼굴도 합류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인사 나누고요. 먼저 이동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시장 특징 어떤 걸로 보셨나요? 예, 일단 이제 아침에 마켓 넘버 5에 출연을 해서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쉼없이 시장 자체가 달려왔었고 2150포인트를 넘었으면서 대부분 이제 주도 업종들, 그다음에 주도주들도 단기 과열권에 좀 들어갔었고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차익들이 나올 만한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오늘 조정이 보면은 이제 저가가 약 2126포인트 정도까지 왔는데 뭐 적절한 수준의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여전히 이제 3만 계약 정도 선물 매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이제 환매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예탁금도 21조 원대 정도 되니까 뭐 오히려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조정을 좀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오늘 2140인데 추가적으로 뭐 빠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제 저는 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매수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필호 부장님은 오늘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셨나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상당히 제가 관심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오늘 종목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제는 약세를 보이는데 오늘은 좀 강해가지고 시장을 그렇게 관심 있게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장이 좀 많이 빠지길래 사실 단말기 보는 것보다는 다른 신문 보고 책 보는데 좀 열중했던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제가 보면 가장 큰 특징은 조선업종이 오늘 조선주가 좀 많이 빠졌죠. 네. 특히 삼성중공업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워닝 쇼크를 그려가면서 삼성중공업을 비롯하여 조선주들이 좀 빠졌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선주도 이제 악재는 다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조선주를 무리하게 추격 매도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 근접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선주들을 분할 매수해가지고 단타보다는 좀 길게 보시면은 제가 보면 연말까지는 20-30% 수익률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선주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긍정적인 측면에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카운슬러의 황윤석 전문가님 새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의 핵심 어떻게 파악하셨죠? 네, 앞서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굉장히 혼조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급락세가 나왔고요. 특히 코스닥이나 코스피 할 것 없이 지수가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등락이 상당히 심했고, 그래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1,070원 밑으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원화가 초강세를 보이는 것도 최근에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낙폭과대 업종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중소형주, 주도주들이 장중에는 급락했지만 장 막판에 다시 다 반등에 성공을 해서 이 유동성 장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유동성 장세 계속 진행이 된다는 관점에서 이 조정 장세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세 분 카운슬러는 오늘장에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오늘 세 분 인사 나누니까 어벤져스 전문가님들 다 모이셨다고, 네 진정한 오리지널 실력자분들 모이셔서 오늘 상담 꼭 받아봐야 되겠다고 글을 또 남겨주시네요. 세 분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또 오늘 저희 열심히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먼저 첫 번째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시청자님? 예, 이연제약이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29,000원에 40%요. 예, 40% 비중인데 지금 10% 손실 나타내고 계시네요. 지금 주가가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인데 지지 가능할지 마음을 좀 졸이셨겠어요. 예, 수익이 났었는데. 네네. 아이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매도를 말자고 그래가지고. 네. 그냥 그날로부터 저는 한 32,000원에 매도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켜보자고 그러고 제가 또 집에 없었길래 그랬는데 그 다음날도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셔서 10%안 되는 수익 정도도 거두고 나오실 생각이셨는데 그 네네. 이상 조금 올라갔다가 바로 되밀리면서 매도의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네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니 그러면은 요게 얼마까지나 반등이 나오면은 갈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카운슬러의 전략 들어보시죠. 먼저 오늘 종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연제약 오늘 종가는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보다 낮은 27,100원에 마감됐습니다. 오늘 세 분 전문가의 분석 들으실 텐데요. 먼저 기본적 분석에 이동근 전문가님께서 한 줄 평해 주시죠. 예, 일단 이연제약에 대해서 반등 기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수익 났는데 지금 수익을 챙기지 못해서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목소리인데요. 네네. 예, 지금 그 이연제약부터 해서 이제 제약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죠. 뭐 특히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기술개발 수출권,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들의 성장성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내추럴 엔도텍 사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연제약 주가도 좀 빠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조영제, 저만제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하고 항상 아르베카신을 그 일본 시장에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영업이익 자체가 약 174억에서 167억으로 해서 약간 둔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영업이익률 자체를 한번 보면은 조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보면 18%에서 16%, 15%대로 해서 약간씩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영업이익률 자체가 한 15%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술적인 흐름은 뭐 체크를 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이제 시장 흐름을 좀 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이제 반등이 좀 기대된다. 조금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에서는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약간씩 수익이 떨어지고 있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만, 헬스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의료 제약업종들의 선전, 이런 내용들을 감안할 때, 뭐 조만간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대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가격대는 지금 그 요 종목이 한 32,000원대 정도 찍고 직전 고점대 라인을 찍고 내려왔죠. 당연히 이제 낙폭이 좀 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시도될 것이나 반등폭은 조금 제한적으로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한 3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지금 라인에서 굳이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뭐 손절매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굳이 제시하게 된다라면 한 2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실적이 올해 크게 성장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는 특징이 있는 기업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영업이익률 15%대 유지될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기본적 분석에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분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필호 부장님 어떤 모멘텀 있을까요?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 송필호입니다. 저는 네, 일단 안녕하세요. 기다려보자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 이연제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오늘 처음 해봤는데요. 참 매력 있는 주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보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왜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한가 그 원인을 저도 한번 파악을 해봤거든요.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보니까 매출이 정체되어 있더라고요. 매출을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2010년에 매출이 1200억 정도, 2012년에는 1100억, 그 다음에 2013년에는 1090억, 작년에 매출을 보니까 1120억 정도더라고요. 이와 같이 매출이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도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는 그 약점으로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매출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 그 신약이나 새로운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정체적인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그래도 안전하게 움직이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기업 경영진이라 할 수 있죠. 뭐 정인옥 부회장님이 제가 보니까 8만 주 정도 주담보를 받았고, 그 다음에 유영한 상무님이 한 28만 주, 그 다음에 그 특수관계인이 한 11만 주 정도 최근 주식 담보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 측에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왜 이 경영진들이 주담보를 받았냐? 회사가 뭐 그렇게 어려서도 이걸 담보를 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주당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 증여하고 상속받은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담보대출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약주들은 최근에 그 라이센스 아웃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가장 큰 호재를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이연제약은 임상을 어떻게 과연 진행하고 있는가를 제가 이제 그 기업 IR 담당자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주가가 가장 그 날아가고 있는 주가 바이오메디하고도 여러 가지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는 것이 몇 개가 있냐면은 5개가 있습니다. 5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 미국, 중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2상부터 3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임상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이연제약은 실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보면은 제가 보면은 이 라이센스 아웃이나 신약이 발표될 경우는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참고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다려보면 또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관점이신 건데요. 네, 그러면 목표 주가를 얼마 주시는 거죠?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3만 5천 원 정도 봤는데요. 제가 보면 아까 말한 그 임상이 지금 한 5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임상 결과에 따라서 제가 보면은 주가는 또 신고가 형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참고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격을 그러면 얼마를 주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 3만 5천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35,000원이요. 네. 손절가는 얼마죠? 2만 4천 원 잡고 있습니다. 24,000원 제시를 해주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차트 분석 가볼게요. 네, 황윤석 전문가님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저는 한 줄 평이 간단합니다. 내추럴 엔도텍에게 물어봐라는 제목으로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그 내추럴 엔도텍이 거의 제약바이오 시장을 거의 쇼크로 몰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과 관련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실적이 만약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한다고 하면 아마 어닝 쇼크가 바로 나오는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도 지금 나스닥의 바이오테크 관련주들의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중소형 제약주들보다는 대형 제약주들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중소형 제약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21선 부근까지 일봉 차트에서 내려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28,000원대 부근에 벌써 단기 매물대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좀 가져가시려면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강력한 시장의 유동성 장세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28,000원 정도의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반등 시에 줄이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 교체를 권해주셨는데요. 가격대는 얼마를 제시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28,000원대 진입하면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매도가를 28,000원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21선 이탈하는 25,0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제약주들 쪽에 실적이 호전된 대형 제약주들이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중소형 제약주들이 그 다음에 반등을 기다리려면 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매도하고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이 종목에서 시간 투자를 더 하시겠어요? 아니면 기회비용을 줄이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비중이 40%거든요. 네. 그러면 한 28,000원 선에서 20%를 줄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냥 좀 길게 가져가도 될까요? 네, 그것도 방법이 되겠는데 네, 좋은 어떻게 방법이신 보시나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꺼번에 네. 매도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예. 네. 그런 쪽도 괜찮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현제약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황윤석 전문가는 매도 의견, 나머지 두 분은 보유 의견 제시했습니다. 이동근 전문가 목표 주가 3만 원, 손절가 2만 6천 원, 송필호 부장 목표가 3만 5천 원, 손절가 2만 4천 원, 황윤석 전문가 목표가 2만 8천 원, 손절가 2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